자, 이번에는 제3절 비교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문화. 우리가 제일 앞에서 문화라는 것은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비교 문화를 통해서 차이점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처를 하자는 것인데,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그 문화적 특성에 따른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도 다르겠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비교 문화에 따른 필요성은 이제 결국은 자국 내에서의 어떤 다른 문화권을 비교를 통해서 자국 내에서의 어떤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 문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즉 그냥 보기보다는 비교 문화를 통해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알므로 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해외 문화 또는 상이한 하위 문화에 대해서 기업이 활동을 하려면,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하려면은 이런 비교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적 건시안을 일단 제거한다. 사람들은 이제 너무 어떤 자국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자국 문화밖에 모르면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자국 문화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어떤 건시안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과거에 단일 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구 문화에 대해서는 서구 문화에 대해서는 좀 더 높게 더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우리보다 못산 나라에 대해서는 좀 낮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떤 잘못된 해석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 문화를 분석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들을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각 나라의 어떤 소비자의 어떤 관습과 어떤 가치관, 이 나라별로 또는 무슨 지역별로 그 나라에서 계속 오랫동안 내려오는 관습,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한 서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캠벨사는 제일 처음에 했던 영국 시장에 들어가서 수프를 파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과 어떤 다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영국 시장, 홍콩 시장, 호주 시장, 사람들의 입맛이 다르다는 거죠. 관습과 어떤 가치관도 어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 재봉틀을 만드는 우리 회사에서 아랍 국가에 이제 재봉틀을 팔려고 했는데, 사실은 재봉틀은 이제 아무래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제 여자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유저들을 불러서 어떤 재봉틀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길거리에 있던 여자가들이 잘 안 보이고 뭐 또 그쪽 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들한테 함부로 접근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고 그래서 도저히 있던 재봉틀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팔기도 힘들었다. 이제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남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그 남자들이 집에 가서 부인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 그죠? 뭐 그런 이제 관습과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차이. 이 나라별로 언어에 어떤 미묘한 차이는 아주 큽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어는 색상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야말로 붉은 색깔, 빨갛다라는 붉은 색깔에 대해서 뭐 붉다, 붉어스름하다, 발그레하다, 새빨갛다 어떤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색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을 영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표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말 중에서도 영어나 어떤 다른 언어에서 어떤 표현들 중에서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있죠. 과거 한때 그 대영 자전거라는 회사에서 대영이라는 회사에서 미국 시장에 들어갔는데 대영을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D-A-I-Y-O-U-N-G.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읽으시죠? 대영이라고 읽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대영으로 절대로 대영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다이영입니다. 다이영. 다이영? 뭐죠? 젊어서 죽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자전거 타면 일찍 죽는다는 겁니다. 뭐 팔릴 리가 없죠. 우리 이제 삼성이나 현대도 지금은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 제대로 발음을 하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삼성은 샘숭, 현대는 뭐 지금도 현대라기보다는 현다이 이렇게 발음을 하죠. 과거 어떤 GM의 어떤 노바란 이름의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게 남미의 스페인어권에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이 스페인어로서는 노바가 이제 노고 가지 않는다는 의미랍니다. 자동차가 가지 않는 자동차니까 저 브랜드를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언어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환경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적 환경에서 각 사회적 인프라, 우리가 이제 저개발 국가로 가면은 참 도로 시설, 철도, 뭐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요, 시골 구석구석까지 있던 도로가 잘 되어 있고 무슨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공원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이게 전반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도 이제 과거에 비하면은 아주 요즘 많이 잘 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그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오히려 낮지만은 그 사람들은 과거
100년 전부터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다 보니까 사회적 인프라는 우리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프라.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경제정책. 우리는 과거에 60, 70년대는 수출 위주의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줬고, 그 다음에 뭐 80년대 들어와서는 어떤 뭐 중공업 정책, 무슨 90년대 와서는 8, 90년대까지 뭐 중공업 정책이 주로 많이 썼죠. 2000년대 와서 이제 IT, 그야말로 어떤 컴퓨터, 어떤 전기, 전자 이쪽에 아주 하다가 2010년대 이후로는 주로 이제 환경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중점을 두는데, 이런 경제 정책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가 예산이 어디에다 더 많이 투자하느냐 틀려지는 겁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종교 문제. 이 종교 문제는 참 타협이 안 되는 문제니까요. 어떤 나라는 국교가 있고 그 특정 종교만 믿어야 됩니다. 우리처럼 어떤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은 종교 간 갈등,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간의 갈등, 다툼, 이제 심하면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종교 때문에 했던 전쟁을 한 십자군 전쟁부터 해가지고 뭐 아직도 사실은 중동 지역에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하고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또 저 유럽 나라든지 안 좋은데, 이런 종교의 문제, 어떤 특정 종교가 국교라서 그 종교가 어떤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그 모든 생활이 있던 그 종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5번인가 6번 절을 하죠. 뭐 라마단을 지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나라의 문화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시간 대로 이제 다시 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언어와 어떤 의미의 차이, 각 이제 서로 다른 나라별로 언어가 다르고 어떤 의미하는 바가 어떤 차이가 있다. 우선 뭐 시장 세분화 어떤 기회에 있던 차이. 시장을 세분화하는데 어떤 다를 수가 있다. 나라별로, 뭐 문화권별로. 사회경제적 조건과 가족 구조. 특히 우리도 옛날에는요, 대가족 제도 60, 70년대 같으면은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자식들까지, 뭐 자식이 어지간한 집에서는 5명, 많으면은 10명. 뭐 여러분들 상상이나 갑니까? 이게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삼촌들 중에서 형제간이 7, 8명, 많으면 10명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아직도 상당수 나라에서는, 뭐 인도 같은 나라, 남미 같은 나라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전부 자식을 1명 내지 2, 뭐 안 낳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인구가 어떤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아주 큰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어떤 될 겁니다.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지금 60대 55년생부터 63년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한 해에 100만 명. 지금 여러분들 지금 20대 나이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죠? 한 해에 한 50만 60만 정도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동갑내기들은 한 50몇만 정도 있어요. 근데 요즘 태어난 애들은 40만이 안 됩니다. 30만, 30몇만. 그래서 이제 가족 구조가 어떤 다를 수 있고, 소비 패턴이 다르고요. 특정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냐, 소비 패턴이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일 처음 90년도 여행을 했는데요. 제일 놀랐던 게 사람들이, 극장을 가는데, 요즘도 우리라서 다 여러분들 극장 가면서 팝콘, 어떤 사람들 팝콘 사가지고, 콜라 하나 들고 들어가죠. 그런데 내가 본 어떤 사람이 팝콘이 제일 큰 용량, 그야말로 한 손으로 겨우 안을 수도 없는 이 제일 큰 그 팝콘과 콜라 또 큰 병, 아예 이렇게 1.8리터인가요? 그런 큰 병 2개를 딱 들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그 모습이 제일 처음에 저에게는 아주 쇼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편익의 차이. 이게 똑같은 제품을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고 서로 다른 편익, 혜택을 느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별로 평가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 우리가 자동차 같으면은 그야말로 이 저개발 국가에서는 자동차만 있으면 되고 바퀴만 굴러가면 됩니다. 그야말로 어떤 먼 거리를 좀 빨리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정도의 편익, 그런 정도의 평가 기준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첨단 기능, 편리한 기능들, 그 다음에 어떤 안락한 성차감,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 평가 기준에 두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히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캠핑이 좀 이제 유행이 되고 차박, 캠핑카가 유행이 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평가 기준이 틀려졌어요. 어떤 편익이 지각하는 편익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하룻밤을 잔다. 자동차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밥도 해먹고 자동차 안에서 샤워도 하고 그런 이제 시설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조사라든지 어떤 조건의 차이, 마케팅 조사 가능성, 이제 이런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되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어떤 소비자에 대한 조사, 고객에 대한 만족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제품을 개발도 안 하죠. 하던 대로 이렇게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어떤 기업들의 가장 대표적인 화두는 고객 만족이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만족하는지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케팅 조사의 바탕에 두고 뭐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고 어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어떤 나라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비교 문화를 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자 관습과 가치, 언어, 경제적 환경, 무슨 종교, 뭐 이제 이런 뭐 네 가지지만은 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대로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을 어떤 분석을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문화의 어떤 마케팅 전략. 우리 책에 어떤 표에 있는 대로 제품 자체를 표준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고객화된 서로 다른 문화권별로 제품을 다르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고객화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광고도 어떤 표준화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광고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고객화된 차별화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제품도 표준화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표준화되어 있는 것을 어떤 표준화 전략, 글로벌 전략, 표준화 전략. 이렇게 전 세계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광고를 통해서 한다. 그거 이제 반대되는 것이 이제 현지화 전략 또는 뭐 차별화 전략. 그래서 제품 자체도 거기에 맞게끔 차별화하고, 커뮤니케이션도, 광고도 현지화해서 차별화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제 제품은 표준화되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은 뭐 고객화하는 경우, 제품은 고객화되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은 표준화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혼합 전략이다. 그래서 표준화 전략은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똑같게 한다는 거죠. 이제 대개 이제 기계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코카콜라도 그랬고요. 무슨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어떤 컴퓨터라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아까 이제 설명한 뭐 싱가미싱, 싱어미싱은 싱어 재봉틀은 뭐 제품 자체는 변할 게 없으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어떤 전략 자체는 이제 동일하게 나가는 동일한 제품을 어떤 뭐 표준화해서 전달한다. 그다음 이제 현지화 전략은 그 국가나 어떤 이제 문화권의 지역에 맞게끔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맥도날드 같으면은 맥도날드의 빅맥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예? 그건 표준화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별로 뭐 불고기, 우리 같으면 불고기 버거를 뭐 메뉴에 집어넣는다든지 뭐 하는 것들은 이제 현지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서 이제 밑에 이제 혼합 전략에 어떤 해당되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식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현지화 전략 내지 이제 혼합 전략을 씁니다. 왜요? 나라별로 이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관습이 많이 틀려요. 자,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하여튼 외국 식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카레 같은 식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남부지방이나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 고수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흔히 맛볼 수가 있고요. 멕시코 음식 타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전 세계 음식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개의 경우 기업들이 어떤 철저하게 현지화 전략만 하라든지 철저하게 표준화 전략만 하기보다는 이런 혼합 전략, 일부 제품은 표준화하고 일부 제품은 현지화하고 그래서 하다보니 커뮤니케이션도 무슨 기본 아이디어는 동일하게 표준화하고 나라별로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유명한 모델을 써서 모델은 다르게 하고 이제 말은 언어는 당연히 틀려야 될 거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제품은 표준화되어 있죠. 전 세계 똑같습니다. 코카콜라는요. 그러면 이제 광고는 어떻게 해요? 광고의 기본 아이디어는 표준화합니다. 근데 이제 나라별로 모델을 달리간다든지 무슨 이제 말은 당연히 틀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델도 똑같이 갑니다. 말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적 표준화 전략. 국가 간의 또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은 표준화하지만은 현지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몇 가지 요소만 이제 다르게 가져가는 것을 유동적 표준화 전략이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글로벌 마케팅, 이제 해외 시장에 어떤 접근을 할 때, 이제 요즘 기업들은 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이제 국내 시장에만 하는 기업들은 아주 드물죠. 아주 중소기업이나 이제 국내 시장만 상대로 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 지역의 문화가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 어떤 식품 같으면 기본적으로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겠다는 것은 동질적이지만 무엇을 좋아하냐는 나라별로 상당히 이질적이죠. 하다못해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못해 쌀도요. 우리가 이제 동북아에서 우리가 먹는 쌀과 저 동남아 쪽에서 먹는 쌀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알죠? 서로 다릅니다, 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문화가 어떤 다른 지역에서 할 때는 거기에만 치워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품 또는 이제 이런 관련된 것들을 그 문화권에서 이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거냐. 그 소비자들이 어떤 욕구를 우리 제품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어떤 90년에 했던 처음 미국을 여행을 하고 93년도 이제 가서 1년을 살다 왔는데 그때 벌써 어떤 미국에서는 이 캠핑카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예? 뭐 저는 어디 이제 여행을 가면은 텐트 치고 어떤 뭐 자려고 할 때, 물론 뭐 호텔 모텔에서도 잤지만 텐트도 치고 많이 잤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가난한 캠핑카 옆에 갖다 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된 그런 제품을 90년대에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기업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그것을 좋아한 뭐 이 시기에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괜찮겠죠. 그래서 동일한 제품들이라도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 이것이 성공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충분하고 구매할 능력이 있느냐. 텔레비에 보니까 뭐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고 저기다가 운동화를 만들어서 수출하면 아주 재미를 보겠다. 아프리카 인구가 얼마인데 사람 수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구매 능력이 없죠. 구매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수요를 어떤 파악을 할 때 그야말로 수요가 충분하냐, 구매자 수가 어느 정도 아무리 적어도 최소 생산 단위는 돼야죠. 최소 생산 단위는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구매할 구매력,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구매했던 사용했던 적합하냐, 어떤 가치관, 특히 이제 종교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 우선 사용을 그래서 뭐 이제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종교에 따라서 있습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은 할랄 식품, 할랄 인정, 즉 자기들이 그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만든 어떤 생산한 제품.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뭐 소나 양을 잡아도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잡은 고기라야만 먹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은 안 먹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과 관련된 유통업자라든지 뭐 정치적인 법적 구조, 사회적, 정치적, 법적인 구조.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이마트와 같은 이런 이제 대형 할인점이 뭐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점이 우리나라에 언제 생겼을까요? 이마트 1호점이 199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93년도 이전에는 국내에 그런 대형 할인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울렛 매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없을 거예요. 백화점도 뭐 지금과 같은 이런 대형 백화점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어떤 나라에 저기월고에 가면은 이런 대형 할인점이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법률적으로 그런 대형점이 들어가는데 뭐 그 문화권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제품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언론사, 방송사, 신문사가 지금 넘쳐나서 그러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정부에서 그걸 통제를 해서 정부 공식 언론사만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아직도 중국은 그렇죠.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또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 언론을 통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거예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윤리 문제. 요즘은 우리나라도 어떤 이제 기업의 어떤 윤리, 마케팅 윤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이 뭐 전혀 아직도 부정부패가 그냥 극심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뭐 어떤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어떤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와 그렇지 전혀 거의 없는 나라에서는 기업이 그 시장에 대처할 때가 좀 틀려져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문화적 차이에 따라 이제 마케팅 전략, 뭐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서 먼저 어떤 제품 전략, 해외 소비자들이 그 어떤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어떤 상표, 뭐 특정 상표의 또 외국어 표기, 뭐 색상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네슬레사가 유럽에서는 네스카페 상표로 미국 시장 진출할 때에는 테이스터즈 초이스로 변경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네슬레가 네스카페로 유럽에서 성공을 했는데 미국에 오면서 네스카페가 별로 잘 반응이 안 좋았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상표를 테이스터즈 초이스라는 이름으로 새로 상표 만들어서 진입을 했습니다. 콜게이트사가 이제 미국의 어떤 치약 Q라는 치약을 하는데, 프랑스 시장에서는 당시에 Q라는 이름이 포르노 잡지 이름이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었다. 제너럴 푸드사가 맥스웰 하우스 커피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포장이 붉은색이니까 일본에서는 이 불을 인식해서 별로 인식이 안 좋았다. 그래서 포장을 바꾸었다. 리바이스사가 뭐 일본 시장 진출을 할 때 이제 미국에서 사용한 전략을 뭐 그대로 사용해서 이건 오히려 뭐 성공을 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표명이 앞에서 우리 뭐 대형 자전거 이야기도 하고 노바, GM의 노바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상표명이 다른 나라에서는 안 좋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의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발음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삼성이나 현대가 외국에 나갔을 때 제대로 발음이 좀 잘 안 되죠. 특히 현대 같은 경우는 불어에서는 H, 히읗 발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불어는. 재밌죠? 나라별로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이런 의미가 나라별로 어떤 다릅니다. 색상에 대한 의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 그래서 이제 가격은 이제 해당 지역의 어떤 뭐 경제 여건이라든지 관습을 고려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좀 낮은 가격으로
평균 소득이 낮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어떤 뭐 소포장 단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좀 높은 가격의 어떤 대포장 단위로 판매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지역개발 국가에서는 포장이 단위가 크면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들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소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에 넣을 정도의 큰 포장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높은 가격은 품질이 좋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고가 정책을 펴니다.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찌라든지 프라다, 샤넬 이런 것들이 고가 정책을 펴죠. 예를 들어서 핸드백 하나에 뭐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재료라고 가정해 봅시다. A라는 제품은 10만 원에 팔고, B라는 제품은 100만 원에 팔고, C라는 제품은 1000만 원에 판다. 물론 그것을 만드는데 뭐 재료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무슨 뭐 바느질이 좀 더 꼼꼼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10만원짜리와 100만원짜리가 품질의 차이가 2배가 안 납니다. 100만원짜리와 1000만원짜리가 품질의 차이가 2배가 안 나요. 그런데 가격은 10배를 받죠. 왜? 고가 정책을 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약하다 보니까 이런 샤넬이나 구찌 같은 회사가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한국 시장에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해서 높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제 이 회사에 어떤 뭐랄까 호갱의 역할을 하는 셈인데, 이제 유럽은, 미국은 이성적 소비, 이성적 소비가 이제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런 아주 극히 일부 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이런 명품 가방을 들지 않습니다. 보통의 중산층들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째요? 중산층은 못 사고 그야말로 못 사는 사람들도 짝퉁이라도 이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게 이제 아직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제 우리도 뭐 일본은 우리보다는 훨씬 명품의 소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품 회사들도 일본에서는 가격을 싸게 매기죠. 이제 중국은 사실 우리보다 소비가 더 높죠. 그 다음에 이제 회색 시장. 회색 시장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제조업자가 의도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뭐 덤핑 시장 내지 더 나아가서 짝퉁 시장까지 그런 것들을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전략으로서는 나라별로 유통업체, 도매상, 소매상들이 다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이제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가 93년 이후에 한국에서 이제 생겼다고 그랬는데, 뭐 아직도 어떤 나라에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봉사가 일본 시장 진출을 할 때 방문 판매 전략을 했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강매를 불쾌하게 생각을 해서 방문 판매 전략을 하지 않고 어떤 이제 뭐랄까
친지라든지 어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이제 광고를 먼저 해서 서정적 의미로 광고를 실시해서 이제 일단 광고로 익혀놓고 판매를 해서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미국과 유럽은 여러 가지 좀 유통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유럽은 여러분들 특히 이제 유럽의 어떤 구도심,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본 사람들 알겠지만 유럽의 구도심들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이 아주 좁습니다. 예? 차 한 대가 뭐 겨우 다닐 정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점포가 들어갈 수가 없죠. 대형 점포가. 그래서 스위스라든지 또 유럽에서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일단 보편화되어 있고요. 뭐 프랑스 사람들도 소규모 소매상을 뭐 선호한다. 그래서 유럽은 점포 규모가 작고 추구하는 상품 수도 적고 뭐 이제 그런 데 비해서 미국은 이제 대형 월마트와 같은 대형 소매 체인이 있던 지배적이고,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 가면은 손으로 들고 날라야 되니까 소량씩 매일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대형 점포 어떤 대량 포장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성공을 못 거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촉진 전략. 각 나라별로 이제 이 언어에 대한 관성, 각 언어에 대한 미묘한 차이, 예? 또 이제 나라별로 어떤 디자인, 색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타이어 회사가 영국에서는 안전성을 강조했는데 미국에서는 내구성이라든지 주행거리를 강조하고, 독일에서는 뭐 성차감을 강조해서 좋은 뭐 반응을 봤다. 자국 광고에서 사용되는 주제라든지 상징이 심볼이 외국에서는 수용될 수도 있지만 수용될 수 없는 경우들이 더 많다. 예? 미국에서 울트라 브라이트 치약이 당신의 입에 성적 매력이라는 멘트와 함께 키스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 벨기에 소비자한테는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여러분들 벨기에 네덜란드 베네룩스 3국 네덜란드, 벨기에, 또 룩셈부르크가 사실은 같은 민족인데 종교 때문에 나라가 갈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신교, 기독교를 믿고 아주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데 비해서 벨기에는 아주 구교, 천주교를 믿고 아주 좀 보수적인 겁니다. 보수적인 벨기에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아주 안 맞게 들어가죠. 광고에서 색상을 사용할 때 색의 상징성이 나라별로 다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죽음, 죽음, 질병을 상징하는 색깔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검은색을 쓰지만은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흰색을 전통적으로 사용했고, 남미에서는 보라색을, 무슨 말레이시아에서는 녹색을 나라별로 어떤 다르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필립 코틀라라는 그 학자는 뭐 마케팅에서 가장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아직도 생존해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고객을 기쁘게 해야 된다. 예? satisfy라는 단어와 이제 delight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아주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게 누가 궁극적으로 제품을 디자인해야 될까? 바로 고객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이 좋아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형편없는 기업은 경쟁자를 무시하고 어중간한 기업은 경쟁자를 모방하지만 뛰어난 기업은 경쟁자를 리드한다. 앞서가서 따라오게 한다. 가격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라. 가격이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서 가치를 느끼면 진정 만족이 하고 어떤 가치를 느끼도록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광고는 만족한 고객이다. 그래서 필립 코터는 고객 만족, 여러분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고객 만족입니다. 예? 우리 이제 백종윤 씨가 진행하는 골목 식당에 어떤 장사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자기 고집대로 장사를 해요.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고객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